작게 시작해도 길은 열립니다. 이제 고민하지 말고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테슬라, 보그 매거진, 펩시, 세포라, 그리고 알로, 미스터비스트, 루이비통까지 방금 말한 수많은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1위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파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 뿐만 아닌 세상 수많은 사람들도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쇼피파이. 그렇게 2006년 아주 작게 시작된 쇼피파이는 어느새 시가총액 100조를 훌쩍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기업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프레지던트 할리는 한 팟캐스트에서 프로그래밍 코드도 모르는 자신이 현재 위치에 오른 몇 가지 놀라운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할리의 스토리와 그 뒤에 숨겨진 성공의 3가지 비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리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헝가리 이민자였던 그의 부모님은 부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죠. 하지만 어렸던 그는 항상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플로리다로 이주를 했었어요. 저희 가정 환경은 너무도 어려웠지만 어릴 적부터 저는 어리석은 사업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아버지는 그런 제게 응원과 존중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레모네이드를 팔기도 하고 학교에선 아이들에게 유행하던 카드를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무언가를 도전할 때마다 제 회사의 이름과 제 이름이 적힌 비즈니스 명함을 만들어주셨죠. 그때는 몰랐지만 아버지가 만들어준 종이 명함은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린 시절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지만 항상 다양한 아이디어를 행동에 옮긴 할리. 그는 13살이 되며 DJ라는 직업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유일한 힘, 추진력으로 나아갔죠. DJ 회사에 전화를 돌리고 직접 찾아가서 자신이 DJ로 일하고 싶다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아직 13살이었던 할리는 모든 곳에서 거절을 당했고 그렇게 아버지의 명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도 날 써주지 않으면 내가 회사를 차리면 되잖아. 그렇게 그는 실제로 자신이 프리랜서 DJ가 되어 용돈을 벌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교훈을 얻었죠. 사업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그는 문제 해결 방안을 사업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비디오 게임이나 스포츠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마음 한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길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비싼 대학교의 학비 때문에 미국보다 저렴한 캐나다로 다시 돌아왔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진 게 없던 그의 가정은 아버지가 문제에 휘말리며 모든 걸 잃고 파산을 하거든요.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건 이후 한동안 집에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고 어머니에게서도 저는 돈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직접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 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는 사업을 할 거라고, 아니 해야만 한다고 말했죠. 그렇게 사업 아이디어를 찾던 그에게 주변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이디어 중 한 아이디어가 할리의 머릿속을 비추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티셔츠 비즈니스. 할리가 다니던 맥길 대학교는 맥길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매 학기 3천만 원 정도 주문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는 직접 그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는 말해요. 알고 보니 맥길 대학교는 한 학기에 3천만 원이 아닌 3억 원 이상의 티셔츠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 제안서를 들고 학교에 찾아갔을 때 저는 수많은 거절을 마주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수개월의 설득 끝 1,0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따낼 수 있었죠.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을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학을 다니면서 낼 수 있게 만든 자신의 사업에 빠진 할리. 열정을 가졌던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고 한 교수님은 작은 사업이 아닌 평생 갈 큰 사업을 하고 싶다면 자신이 옮겨갈 오타와의 한 대학교에서 법에 대해서 배워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을 멘토처럼 생각했던 할리는 오타와로 옮겨가 법을 공부하며 티셔츠 비즈니스를 이어갔죠. 그러던 중 할리는 다양한 사업가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는데 주변 카페에서 젊은 사업가 모임을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카페에서 일하며 사업가의 꿈을 꾸던 토비라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죠. 어릴 적부터 토비의 관심사는 딱 2가지, 컴퓨터와 스노우보드였습니다.
하루는 토비가 온라인으로 스노우보드를 팔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시에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베이 같은 마켓플레이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혹은 큰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판매를 해야 했는데 수십억 단위의 재고가 있어야 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던 토비는 친구들과 직접 코딩을 해서 스노우 데빌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죠. 한동안은 아무 주문이 오지 않다가 어느 날부터 주문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할리는 토비에게 동일한 웹사이트 코딩으로 자신의 티셔츠를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할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티셔츠 사업을 온라인으로 확장하며 직접 주문을 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너무도 특별한 경험을 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경험을 선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졌던 문제를 해결할 코딩, 온라인 웹사이트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되어 쇼피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토비는 컴퓨터와 코딩을 아예 몰랐던 할리를 엔지니어가 아닌 첫 멤버로 초대했고, 그렇게 할리는 자신의 멘토였던 교수님의 조언처럼 법을 공부해 코드는 모르지만 모든 걸 조금씩 아는 만능 맥가이버 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쇼피파이라는 평생 가는 큰 사업이 일어났죠. 그리고 할리는 자신의 성공을 이끈 비밀을 이렇게 말했어요. 쇼피파이도 저도 크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해서 재미로 시작했죠. 특히나 첫 시작은 완벽을 쫓기보다 퍼즐의 한 조각을 찾는 것처럼 작게 시작해야 해요. 그렇게 전 첫 사업은 돈을 쫓으며 시작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스킬을 배웠어요. 그러니 뭘 해야 할지 모른다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풀며 시작하세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곳을 풀어줄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될 겁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도전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적은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실패 비용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2세대 전까지만 해도 집을 담보로 잡아둬야지만 나만의 도전 혹은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 시대 도전에 대한 위험도는 역대급으로 작아요. 한 달간 마실 커피값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2조가 넘는 가치를 가진 짐샤크라는 브랜드는 고등학생 2명이 만든 한 장의 티셔츠 디자인을 쇼피파이를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그 고등학생은 1조 원대 자수성가 자산가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할리는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숨기고 혼자서 묵묵히 나아가 증명하라고 하기도 했지만 할리는 반대로 사업을 할 거라고 아이템을 찾고 있다고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은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내가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말해줄 거고, 물론 대부분이 별로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그중 몇 가지는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가 나눈 마지막 조언은 할리가 직접 만난 조단위 자산가들에게 물어본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거죠.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 중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은 뭘까요? 이 질문에 포시즌스 호텔의 창업자와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오너 등 무일푼에서 시작해 수십 년 동안 조단위 자산을 유지해온 멘토들은 하나같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당신의 파트너를 부자로 만들어라. 실제로 그들이 한 일과 부자가 된 이유는 이 한 가지 문장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더 버는지 그들이 더 버는지 그들의 돈을 계산하지 마세요. 질투를 하기보다 그들이 잘 되길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게 될 파이가 한정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남보다 더 가지려고 접근하지 말고 눈앞의 파이가 무한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그 파이를 키워나가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쇼피파이가 성장한 이유도 거기에 숨어 있죠. 할리의 말처럼 쇼피파이는 상장 후 9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0배가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리퍼럴 파트너십으로 추천해주는 사람과 디벨로퍼들에게 쇼피파이로 들어오는 수익 중 20%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이 쇼피파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매년 10억의 매출이 생기기 전까지는 쇼피파이에게 지불할 수수료가 없다는 사항 등 오히려 파트너들의 성공을 우선시한 것에 있었죠. 그리고 때로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 상금과 조단위 사업가와의 멘토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죠.
쇼피파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진 돈은 작년 한 해만 300조 원이 넘지만 실제로 쇼피파이가 가져간 돈은 6조에 불과하고 오히려 쇼피파이를 도와준 마케팅, 세일즈 파트너들이 쇼피파이가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할리는 파트너를 부자로 만들어라 라는 법칙을 지키며 동시에 커진 파이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가 나눈 3가지 비법을 요약하자면 자신이 처한 작은 문제를 푸는 것으로 시작하기, 주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며 나아가기, 나보다 파트너들을 먼저 부자로 만들기. 이 3가지 방법으로 할리와 100조 원 규모의 쇼피파이가 그리고 수많은 온라인상의 백만장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0년 전 자신에게 혹은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할리는 이런 조언을 남겼죠. 문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를 찾고 그걸 먼저 풀어보세요. 그게 바로 최고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찾던 길은 사실 당신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할리의 스토리와 조언들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에겐 자신의 문제점을 풀며 나아갈 길을 열어주고, 큰 시작만을 준비하며 고민만 하던 분들께는 크기보다는 시작에 의미를 두어 성공이란 퍼즐을 하나부터 맞춰가는 방법을 제시했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